2023년 12월 1일 오전 6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좀 있어서 허경영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리라 저는 굳게 믿고 있는데,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그날까지 일단은 내가 그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한 8분 정도 간단하게 내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기본이라 할까, 근본 바탕이라 할까, 그런 것은 첫째는 주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주는 것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물질적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합니다. 밥을 박사 위에 밥사가 있다 그러던가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밥사가 있다 그러더라고. 밥을 한 끼 사주는 사람이 박사보다 낫다 이 말인가? 아마 그런 뜻 같은데, 밥도 사주고 뭐도 이렇게 베풀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주고 말이지. 그런 것을 좋아하죠. 뭐 다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 줘서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 주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 주는 것도 이제 엄청 그러는데, 경제가 이렇게 좀 입장이 어렵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마음은 그렇는데 그렇게 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이제 꼭 내가 받은 것은 꼭 어떤가 할 때는 꼭 또 지출해야 되고, 또 받지는 않았지만은 저 사람이 저런 것을 부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형편대로 이렇게 또 도와주는 것도, 아무리 없어도 그런 거는 또 할 거는 하고, 또 뭐 그래 사는 거 아닙니까? 언젠간 내가 누구한테 한 3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볼 때에 3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내 뭐 집안에 또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볼 때, 야, 저 사람 3만 원 한 것은 딴 사람 한 30만 원 한 것보다 더 낫다. 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거든. 제가 내 입장을 안다고. 아무 벌이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한테 3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5만 원 보내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저 집안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알려지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참 진짜 저런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 5만 원까지 참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 할 때는 참 진짜 가슴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베푸는 마음이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는 것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물질이나 돈만 주는 건 아니고, 돈이 굉장히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 형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꼭 주는 것은 화폐나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식을 주는 것도 있고, 지혜를 주는 것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아주 막 삭막하게 쓰는 말을 또 남한테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말도 있거든. 그 말을 하는 것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정보라든지 좋은 지식, 좋은 지혜 뭐 이런 것은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요. 마음이 같은 사람들 한테는 이제 올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근본적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베푸는 것. 그리고 이제 인내가 늘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한 사람들 중에서 정의화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국회의장 그 사무실 안에 참어린자를 막 적어놨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온 그런 환경, 뭐 전생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 전생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전생, 그 전생, 그리고 자라온 환경, 쉽게 말해서 배우지를 못한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왔다, 중학교만 나왔다, 또 대학교 졸업하고 그 뒤로는 이제 배움에 대해서 딱 스위치를 끈 사람이 있다고. 황장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정치평론가 중에. 이분이 어제 불로유를 마시지 않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는 하늘궁에서 돌아가셨다고. 그 말은 맞잖아. 그런데 그분이 이제 뭐 불로유를 마시고 돌아갔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각종 방송체에서 JTBC, MBN, YTN, 연합뉴스 이런 데서도 보도를 했다고. 하늘궁, 허경영, 불로유 이게 지금 알려졌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사람도 이것을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 돌아가신 건 하늘궁에 돌아가신 것이 확실하잖아. 그냥 침대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 불로유 일절 마시지 않았는데 노화가 돼서 이제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걸 내가 보았다고. 보니까 이분은 또 내가 그 정인태 교수, 그리고 이제 박경자라고 있어요. 한때는 허경영을 열심히 뭐 따르던 사람들인데, 황장수는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박경자 씨는 허경영 총재를 많이 따랐던 분이고, 정인태 교수도 허경영 총재님의 그 삼삼 공약을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그렇게 방송에서도 나왔잖아요. 뭐 천국행 티켓이라 그러는데 그 백국명패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을 때 돈을 받는 저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반 사이비 종교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분들은 이 종교에 내가 보면은 종교의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황장수 씨도 마찬가지고, 황장수 씨도 그 정치평론은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종교적인 어떤 그 기본이 딱 됐다는 것은 일단은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반야신경을 한번 해석해 봐라. 그러면 이제 그것을 뭐 암송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야 많죠. 엄청 많지만은 그 뜻을 한번 해석해 보래 이래가지고 한번 들어보거든.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견성을 했구나 안 했구나 우리가 금방 안다고. 내가 심사위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딱 뭐 말하기 전에 막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얼굴 척 보면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 저 사람은 견성을 한 사람이구나 안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척 보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견성을 한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사람이 거의 엄청 드물어요. 10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보거든. 사람 보면은 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10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야 많죠. 모르겠습니다. 1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견성을 안 했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보구나 이렇게 이해도 해요. 시계인 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보왕산매론을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실천한다 그럴까 그래요. 남한테 내가 어떤 것을 베풀었을 때 그 가보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신처럼 여기라 그런 말이 있고, 내 주위에 말 잘 듣는 사람만 놔두지 마라 말이야.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내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좋다고. 그래야 발전이 돼요. 당나라의 그 위증처럼 말이지.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줘야 된다고. 예스맨만 있으면 안 되거든.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절대 이것을 풀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뭐 단점을 뭐 지적한다든지 뭐한테 내한테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은 막 대받아 치지를 않습니다. 절대 안 쳐요, 그냥. 절대 안 칩니다. 니는 안 그랬나?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런 거는 뭐 대받아 치는 게 많거든. 무슨 말하면 내가 그거 탁 삼키고 이거 모든 것이 내 잘못이구나 이래가지고 말이지. 삼키고 그냥 내가 스스로 소화를 시켜버리지. 니는 어떻고. 그리고 니 하는 자체가 벌써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거거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막 그런 것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특히 사회생활 할 때는 없어요. 그게 예외가 뭐냐면은 우리 아주 가까운 내 사촌 동생들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이제 자라고 이랬으니까. 그런데 애들도 이제 60이 되고 60이 넘고 애들도 내 밑에 동생은 원래가 66이라고 그런 애들도 한때는 이제 나도 이제 조금 좀 그랬는데, 친동생이 66 개띠거든. 58 개띠라고. 그 밑에 60년생도 있고 62년생 이민생도 있고, 내 동생이 64년생도 있다고. 갑진생, 65년생 을사생도 있고 그랬는데, 68년생 무신생도 있고 전부 다 내 사촌 동생들이 많아요. 임자생도 있고. 저 김건희 여사하고 같은 나이지. 한참 밑에 떨어진 동생들한테는 이제 내가 어쩌다 보면 임마 전마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애정의 표시로서 그래 하는 거지. 일반 사회생활 할 때는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애한테도 내가 예대를 하고 그래.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말할 것도 없지.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실수를 하지 않는데, 억울함을 좀 당해가지고 실수를 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며칠 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요거는, 요 문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개입이 조금 이렇게 지시를 해야 이것을 해소가 되는 문제라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직권 남용을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권한이 있겠지. 그것을 벗어나서 내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래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아서는 아마 난리 났을 거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나야 알지만은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 같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야 이씨 이렇게 욕이 나온다고. 무슨 X 이렇게 나왔다고. 여자 같으면 그 반대겠지. 당장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말이지. 네가 뭔데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말이야. 아주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참았다고. 참았어요. 참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그것을 참은 상태에서 계속 이해를 하고 계속 나가느냐, 안 그러면은 신인님께 한번 내가 아련을 해가지고, 뭐 아련해도 가도 뭐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뭐 전화로 이제 이렇게 한번 통화가 되니까 될 때가 있다고. 금년에 2번 했는데 한 번 하니까 바로 받으시고, 2번째는 내가 전화를 엄청 한 대여섯 번 하니까 그 당시 거래가 받아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3번째 지금 전화를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직권을 남용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좀 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 자기 분수에 조금 넘어난 행동을 하더라고. 안 그러면 그냥 참고 지내느냐. 왜냐하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또 뭐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또 이제 그걸 좀 제재를 하면은 그 역할이 조금 자기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그렇고. 가만 놔두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또 그 사람이 직권을 자꾸 남용하는 그런 오버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한참을 지금 생각 중이라고 지금. 그리고 여하튼 간에 내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내 방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내 방송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에 오늘 아침에도 케찹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박윤수 선생님이 유튜브 아침에 들었고, 변희재님의 그 유튜브는 뭐 그냥 상건 듣습니다. 하루에 한 여러 시간 들어요. 그리고 각종 이제 윤창중 씨라든지, 그리고 이상로 기자, 그리고 부자 요술 램프인가 뭐 그런 것도 최근에 그런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희준 평론가, 어제 방송인데 아직 듣지 못했네. 공희준 평론가, 그리고 김용민 박사,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이리 듣습니다. 뭐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다 듣다 보면은 어떤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나온다고. 나와서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24년은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좀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1949년도 허경영 시대잖아. 그때 태어났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잖아요. 혹 내년이 2024년인데 한 달 남았는데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좀 될 것 같은데, 혹 넘긴다 하더라도 그래 많이 넘진 않아.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설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거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대통령 허경영. 아마 이 소리를 내년 상반기에는 듣지 않을까. 내가 4월 10일 이전이라 그랬는데 상반기에는 듣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제 아래 내가 박윤수 선생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 가가지고 광부, 그리고 간호사, 그 당시 광부들은 전부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몇십 대 1에 경쟁을 뚫고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급료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아직 갚질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 처음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돈을 좀 아껴 쓰라도 말이지, 빌린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그걸 아직 안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왜 안 갚았나? 안 그러면 뭐 전두환 대통령 때는 왜 안 갚았나 말이야.
아, 왜 독일에서는 왜 돈 달라 말을 안 했는가?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나 그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독일에 돈을 빌렸다고. 빌렸는데 그 돈을 아직 안 갚았다고 그래요. 아,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있을 수가 없잖아. 돈을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지. 우리나라 뭐를 좀 줄이더라도 말이지. 불필요한 예산 같은 거. 지금 그 뭐야,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5천억이 들어갔다 그러거든. 그 돈이 어떻게 써야 들어갔는지. 그 돈을 진짜 빼먹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다 찾아가지고 회수를 해서 넣어야지.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우리나라 예산을 가지고 빼먹어가지고 뭐 제3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구속 수감될 것도 안다 그러더라고. 내가 뭐 말을 구체적으로 못 하겠는데 자기가 나쁜 짓을 하니까 나는 구속 수감될 길 안다고. 그러면은 구속 수감되고 난 이후에 사면해 주겠지. 최근에 사면했잖아. 뭐 박근혜도 사면됐고 이명박도 사면됐거든. 사면되고 놓으면은 그 굽을 치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연놈이 있는가 봐요. 구속되는 것도 안다 그러네. 알고 구속되고 나면은 막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뭐 처음에는 떠들다가 나중에 되면 또 사면 복권해 주니까. 그러고 나면 남은 찡박아 놓은 돈을 찾아가지고 회피하게 살겠다. 에레이. 참 성질 같아서는 참 진짜. 옛날에는 교수형이 있거든. 목을 딱 잘라가지고 창대에다가 걸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했다고. 어떤 데 중국에는 어떤 데는 말이지 똘똘 묶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겠다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려놓고 침을 뱉고 지나갔다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때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지나갔다고. 그런 연놈들이 있어요. 이야, 이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실명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괜찮잖아. 그러니까 완전 새롭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 한참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직권을 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 그것에 허경영 신인님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냥 참고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내느냐, 한참을 생각 중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견성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고, 누구 말대로 모 교수처럼 완장을 하나 찾다고 말이지 막 이렇게 뭐라 하는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 4, 1원이나 3번 생각해보고 1원인데, 내가 금년 가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런 전화는 한 번도 안 했거든. 남이 어떻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한다고. 안 하는데 자연히 이제 하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나누는데 생각하겠습니다. 허경영